우리 관계는 끝났어. 여기서 노문요 여러분 년을 포함해요. 옆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십시오. 국가는 왜 가정을 필요로 할까? 결혼 이런 건지 알려줘야지.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여러분은 이혼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배우자의 불륜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불륜이 단일 사유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가정 불화가 있어. 그래서 별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근데 그냥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얘가 불륜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 의견을 묻죠.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이라면 배우자가 불륜을 했는데 이혼을 하시겠나요? 안 하시겠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제 대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일말의 재고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이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있던 없던 그냥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우리 관계는 끝났어.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요, 법률혼이라는 거는 법률상 계약이죠. 그래서 종신 계약이라서 법이 그걸 보장해줘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거나 이혼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끝낼 수가 없어요, 이 계약을. 그리고 그 이혼 사유에는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장해주는 관계이죠. 그렇게 법률이 개입을 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강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법이. 법률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법이 개입 안 하면 진지게 깨졌을 관계를 법이 이렇게 봉합시켜 놓는 거죠. 왜 법은 그렇게 할까요? 가정이란 틀을 유지해야지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에서 그 국민이 제대로 양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선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이 가족 제도라는 거는 국가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개입을 해서 강제를 해요. 근데 법을 떠나서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너네 부부니까 서로 사랑해. 법에 그런 규정이 써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분노, 원망, 증오, 이런 감정은요, 법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바람을 폈어. 딴 여자, 딴 남자랑 놀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랑 관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딴 놈이랑 바람난, 여기서 놈은요, 여러분, 년을 포함해요. 딴 놈이랑, 딴 년이랑 바람난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혼이에요. 아니, 내가 원해서 이혼한다고. 네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끝났음을 내가 알리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그 두 번째 질문이 변호사님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만약에 전업주부였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업주부였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쟤랑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이제는 나라는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강조드리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사람은요, 메이크 머니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이혼을 했던 안 했던, 자식이 있건 없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로 설려면요, 메이크 머니, 돈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가 무엇을 먹을지, 그런 말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여기에서 저기도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죠. 이동의 자유, 선택이죠. 무엇을 먹을지.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입을 수도 없고요. 어디에 살 건지, 주거, 그런 거 다 뭐예요? 경제적인 것이 받침이 안 되면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받침이 안 되면 나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선택하지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 이혼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나의 경제적 자립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서 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결혼이라는 건요, 독립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거기서 독립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결혼하는 사람, 나는 혼자 못 살아요. 이런 분 매우 위험하죠. 옆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매우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아, 얘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그 사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는 사람, 자기 부모님한테서든 누구한테서든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제가 아니라 나예요, 나. 그래서 저는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 그러면 보내줍니다. 그래, 잘 가라. 너랑 나랑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것이 자녀 교육에도 좋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불륜했는데 내 아이 때문에 가정을 깨지 못한다? 그럼 그 아이는 뭘 보고 자라죠? 아, 배우자가 불륜해도 가정은 깨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결혼했어, 나중에 커서. 근데 그 배우자,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놈이 바람을 폈어. 근데 내 자식한테 그냥 참고 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륜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혼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면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요,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이건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아니면 연인 관계, 모든 관계에 적용이 가능한 얘기예요.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멘탈이. 내가 어느 순간이 닥치든 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나한테 선택지가 많도록 만드세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경제 주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국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힘을 항상 키우셔야 돼요. 생각의 힘.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생각을 당해요. 제가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생각의 힘을 길러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생각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인류 역사와 괴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일 뿐이다, 결혼이란 건. 그럼 내가 이 결혼이란 제도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서 결혼을 정말 신중하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결혼할 때 27살 때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27살에 결혼했을 때 제 영상을 봤더라면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탄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길러서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왜 가정을 필요로 할까? 왜 법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묶어둘까? 여기에. 저는 여러분 이혼 전도사가 절대 아니고요. 이혼을 저는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혼하기를 바랄 뿐이지 이혼을 조장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의문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 거기 항상 답이 있거든요. 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왜 민법은 개인의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까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혼이라는 거. 결혼은 여러분 쉽죠? 결혼은 그냥 둘이 가서 혼인신고하면 돼요. 거기 무슨 뭐 숙려기간 없고요. 결혼하는데 숙려기간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하면 돼요. 그리고 막 축복해줘요. 근데 이혼은 그렇게 못해. 이혼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해. 아니 무슨 이따위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이런 건지 알려줘야지.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근데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결혼을 조장해. 국가에서 결혼을 막 조장해. 근데 이혼은 못하게 막 막아놨어. 왜 그랬을까? 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이란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받고 계신, 아니면 과거에 고통받았던 모든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